완성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우윤아입니다. 14년차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고요. 이주 배경 학생의 85%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2019년도부터 다문화 교육 업무랑 담당 학생들 교육을 맡고 있는 또 두 아이를 기르는 광덕초등학교 교사 우윤아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다문화 교육이랑 담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 교육 부장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 그리고 그다음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모든 학교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기도에 나온 매뉴얼 그대로 제가 19년도부터 한국어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분들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수업을 해온 과정 중에서 알게 된 그런 매뉴얼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학교 업무랑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라는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상하관계가 굉장히 뚜렷하진 않아요. 흔히 말해 계급사회라고 하죠. 계급이 많이 있지 않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사지만 다른 부장 선생님, 다른 선생님 경력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동등한 교사로 들어가고요. 저보다 조금 경력이 되셔가지고 이제 관리자에 속하는 교감 선생님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결재권자죠.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한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교장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항상 책임이라는 게 수반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경기도 교육청 또 서울 교육청 지역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학교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장이라는 것은 기관의 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육 공무원 저처럼 교사가 있고요. 교육 행정직 공무원 아마 선생님들이 담당 교사 다음으로 많이 만나는 분들이 행정실 직원분들일 거예요. 행정실장이라든지 있을 거고요. 교육 공무직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강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해서는 저희는 교원이라고 부르고요. 교원을 포함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교직원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법정 의무 연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원이 필수인 게 있고 교직원이 필수인 게 있어요. 혹시나 내가 어떤 걸 들어야 되지? 할 때는 교직원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돼요. 먼저 강사 채용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은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 선생님을 뽑았어요. 근데 그걸 뽑기 전에 몇 명을 뽑을지 그 전에 담당자인 저와 그리고 관리자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등등 부장 선생님들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수만큼 뽑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뽑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뽑았어요. 다문화 언어 강사 4분을 뽑았고요. 한국어 강사 1분을 뽑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 언어 강사 1분이었고요. 한국어 강사가 4분이었어요. 이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채용 공고를 올렸던 파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저희는 전일제 강사님들도 뽑아요. 아마 한국어 강사분들은 조금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다문화 언어 강사분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일제로 이중 언어 통역하는 분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당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에 쭉 근무하시길 원하는 교장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러시아어 보조교사도 따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아마 러시아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학교는 저희 학교랑 안산에 몇 군데 학교 있을 거고요. 조금씩 학교가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자리는 아마 많이 귀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어느 학교에서든 채용 공고를 낼 때
업무 내용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거를 다 띄울 거예요. 보시면은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공통 조건이 있고 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강사 다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외국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점으로 봤던 거는 이중언어 능력이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좀 자격 요건 녹여내려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저런 데 이제 지원을 하시거나 갈 때 채용 공고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이 학교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데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자기 되기 힘드세요. 저 자격 요건 잘 보시고 딱 나야 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주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중언어 능력이 필요한데 이중언어 저 안 되시는 분이 지원하면은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근무 조건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과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에 저희는 두 분 다 뽑았었기 때문에 준비했었는데 아마 여기는 전부 다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전부이실 것 같아가지고 한쪽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문 언어 강사든 한국어 강사든 아마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다 하실 거예요. 모든 학교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내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간당 15시간 미만이라는 거는 왜 그런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25,000원인데 최근에 온 거는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꼭 그 금액으로 채용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근데 이걸로 다른 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하는데 강사에만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오는 매뉴얼들은 정말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인데 거기보다 적게 강사료가 책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에다가 뭐라 하시면 안 돼요. 학교도 최대한 강사 선생님들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교가 좀 작아. 이거는 학교에 뭐라 하면은 좀 되게 많이 힘들어져요. 사실상 이 금액이 안 할래 하면 그냥 지원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학교 시스템상 대부분 공고는 12월 말에서 2월 달에 나오는데 요새는 겨울방학이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거의 대부분 겨울방학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때 바짝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쯤에 채용 거의 끝까지 갑니다. 1월 말, 2월 달까지 가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공고,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 원하시는 분이 아까 자격 요건 보여드렸죠? 그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 계속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분이 중도에 그만두신다 하셔가지고 8자까지 재공고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이 안 되더라도 그냥 뽑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담당자인 저와 그리고 결제하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채용한다라는 계약서를 쓰는 거고 그 계약서라는 거는 책임을 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채용을 계획하고 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채용 공고 보시면 자격 요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자세히 살펴보시고 나다 싶을 때 지원해 주시면 가장 좋아요. 채용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것들이에요. 저희 학교는 이렇게 받고 있어요. 첫 번째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그리고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체크리스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이거는 다 학교에서 웬만하면 구비돼 가지고 가셔서 읽고 서명하면 될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체크리스트는 저 나쁜 놈 아니에요 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근무하는 이 근무지에 제 가족이 없어요. 가족 이렇게 안 해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그냥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와 잠복 결핵 검사 확인서. 작년 재작년 근무하셨던 분들은 학교에서 결핵 확인서라든지 잠복 결핵 검사 확인서를 요구했을 거예요. 이게 최근에 필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먼저 요구를 해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에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결핵 검사 같이 돼요. 그래서 저걸로 대체를 하는데 잠복 결핵 같은 경우는 따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 확인서만 학교에 주시면 돼요. 매년 해야 되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 한 번 해가지고 잠복 결핵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요구할 때 아주 검사해서 깨끗해요 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드리면 돼요. 그리고 다문화 언어 강사분들은 아마 외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여기에 서명하시고 학교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어 강사분들은 아마 내국 분이시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여기에 하셔가지고 학교 쪽에서 성범죄가 있었는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안성 같은 경우는 외국 국적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바로 경찰서로 바로 공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한국어 강사분들은 하나로 민원인가요?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신분증, 여권, 외국 분이시면 여권 같은 경우는 여권 만료일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각종 서약서, 동의서 학교에서 준비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통장 사본도 있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은 담당자인 저뿐만 아니라 채용하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편할 거예요. 거의 오늘 할 내용을 제가 여기에 거의 다 적어놨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 강사는 시간제 강사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용칭을 보면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동일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분을 말하면서 근무 시간만큼 근무비가 나가는 분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요새 알바란 표현 많이 하죠. 네, 알바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이 돼서 평소 근무 시간에 대해서 1.5배, 강사료 1.5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모든 학교 담당자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 아마 먼저 챙겨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가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내년도에 우리 학교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책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거의 대부분 수업 스케줄이 다 있어요. 강사 선생님이 저 월요일 날 안 돼요. 월요일 날 빼주면 안 돼요?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다 짜여진 틀에서 강사님을 뽑는 거고 거기에 강사님을 투입해서 돌리길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바꿔버리면은 아예 모든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채용 공고하고 또는 계약서 쓰기 전 아마 한두 번 학교에 가실 거예요. 그럴 때 맨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혹시 시간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표가 나왔으면은 가급적 그 시간표에 따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결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해 알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3, 4교시 수업인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그럼 그 3, 4교시만큼은 강서료가 없는 거예요. 대신 혹시 다른 날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자랑 선생님이랑 협의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월요일 날 빠졌어요. 그러면 다른 날은 평소대로 가요. 평소대로 쭉 가다가 저희는 보통 방학하기 한 1, 2주 전에 미리 계약을 끝내요. 근데 계약이 끝났지만 어쨌거나 학생들 학교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빠진 시간만큼 저희는 따로 수업을 잡아드려요. 어쨌거나 학교 담당자인 저 입장에서는 매년 강사님들을 위한 예산을 잡아놔요. 그 예산이 강사님이 중간에 결강이 된다 하면은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쨌거나 소진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돌리다 보면은 그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사료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 그래서 만약 1시간 2만 원인데 1시간 빠졌어요. 그 2만 원을 위해서 새로운 분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산 소진을 위해서 담당자랑 잘 협의하시면은 그렇게 충분히 결강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도교육청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장마다
가장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장 자체 계약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학교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계약서에 학교장이 책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거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채용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채용을 많이 하셨다라면은 아마 저처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서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유급휴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것도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학교 상황상 학교에는 아까 교우 직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육 공무직원 분들도 근로자의 날 대상자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학교에 나오지 않으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하지만 교사는 근로자지만 해당되지 않아요. 나라에서 근로자를 인정해주지 않나 봐요. 학교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오니까. 저희는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도 나가서 수업을 하고 뭐 1.5배 수당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분들 같은 경우도 나와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원래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인데 나와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1.5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저 근로자 날이어서 안 나올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정말 법적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 상황에 의해서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서 뭐 강요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의 개인적인 판단 하에 나가든 안 나가든 하시면 되는데 나갈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와 보시면 돼요. 밑에 근로자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만큼 임금이랑 플러스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해서 그날만큼은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거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대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냥 맨몸으로 맨입으로 강사료를 주진 않죠.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강사료를 지급하는 어쨌거나 무슨 파일이라든지 뭔가 근거 자료를 만드실 거예요. 저희 학교는 그 근거 자료로 수업 일지를 써요. 수업 일지에는 당연히 학생 출석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매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학교장 자체 채용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나 강사료 지급 근거로 이런 양식으로 받을래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비란 양식으로 할래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날짜, 시간, 근무 내용, 학생 출석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양이 얼마큼 되냐 이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요. 저희가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 양식을 썼어요. 출석부 저렇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차시별 운영 일지를 만들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게 1시간 수업할 때 한 장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감사하게도 다 해주셨어요. 수기로 쓰신 분도 계셨고요. 타이핑 하신 분도 계셨고요. 저희들끼리는 세안이라고 많이 하는 세안 또는 야간이라고 하는데 거의 세안과 야간 비슷한 그 사이 중간쯤을 해가지고 저기에 상세하게 어떻게 수업을 하셨는지 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게 구체적으로까지 써주셨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많은 수업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몇십 시간을 수업하는 거고 1년을 치면 엄청나잖아요. 1년 동안 모아보니까 일지가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강사 한 분당. 그래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면서 마침 그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시게 되고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강사님들이 이걸 잘 쓴다고 수업을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못 쓴다고 수업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사님들은 다 되게 모두 다 뛰어나실 거고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을 제가 채용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적인 건 좀 간소화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교장 선생님께서 좋아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 한 칸에 그냥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 쓰고 그 시간 동안 어떤 걸 수업했는지 근무했는지 쓰는 걸로 바꿨어요. 이러니까 강사님도 훨씬 더 좋아하시고요. 저기 앉아서 쓰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에 한 번 더 아이들을 보게 되고요. 한 번 더 수업 연구를 하시게 되고요. 훨씬 더 아이들도 즐거워하게 됐고 수업의 질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학교마다 정말 다르고요. 담당자의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정말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운영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운영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저 매장 당하겠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건 4대 보험 가입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뭐 다문화 언어 강사, 한국어 강사를 떠나가지고 초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거고 아마 강사료, 매달 나가는 강사료에서 해당되는 분만큼 공제되어서 강사료가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행정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담당자인 저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근무하시면서 가장 귀찮은 게 이걸 거예요. 신고 의무자 교육 받아야 돼요.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하면서 이소증 써주세요. 이소증 써주세요. 엄청 많잖아요. 담당자인 저도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제가 강사님들한테 그걸 요청하는데 강사님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안에 안 해주세요. 관리자는 빨리 하라고 해. 빨리 하라고 해. 강사 선생님은 까먹었어요. 지금 할게요. 하지만 안 해주세요. 그럼 담당자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막 오들오들 떨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가 회원가입해드리고 막 그랬던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올해는 미리미리 연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어요. 중앙교육연수원, 저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연수원에는 법정 의무 교육의 개설 과정과 대상자가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미이수할 경우에 학교로 과태료가 나와요. 그래서 담당자가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제가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연수 계획, 연간 연수 일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저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맨 오른쪽에 이수 대상자의 교직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직원에 해당되면은 선생님들은 모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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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중간에 공직자. 저 괜찮겠죠?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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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은 괜찮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다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작년에 의무연수 통합과정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거 하나 딱 들으면 저기 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저거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중앙교육연수원이든지 경기도교육연수원이든지 어쨌거나 그런 교육연수원에서 저런 의무연수 통합과정연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해도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애초에 지금 당장 내일 집에 가시자마자 바로 들으세요. 그럼 1년이 편해요. 저도 바로 듣고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아마 처음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 교사도 아닌데 회원가입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방과후 강사 선생님도 다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직책이나 직급을 고르는 칸에 어떤 강사인지 탭이 다 있어요. 가입 다 하실 수 있고요. 가입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연수를 들어놓으면은 담당자인 저 입장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훨씬 더 한 해가 편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연수 이수증을 요청을 할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구글에다가 입력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수 이수증 어떻게 보느냐? 제 걸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연수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학습방 이수증 클릭한 다음에 출력 이렇게 나와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수증 번호고요. 저걸 입력해 드리면 돼요. 혹시 학교마다 뭐 연수 기간, 연수 과정 뭐 이런 거 요청할 수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이수증 출력을 누르면 여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고 필요한 거 입력해서 학교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데요. 학교 폭력 전담 기구 관련해서 또 안내 말씀드릴게요. 학교에는 모든 학교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전담 기구예요.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요.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그 사안을 조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어떤 사안이든 간에
여기 강사 선생님이 크게 나설 일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또는 의심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자인 저나 아니면은 다른 학교 선생님 또는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에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사안 조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 경중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할지 아니면 학교 자체 해결을 할지 그거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판단을 할 내용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거나 신고하셨던 강사 선생님께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몰라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예요. 신고. 나머지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거예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는 이러이러한 절차로 일을 합니다라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굳이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초기 대응 밑에 인지, 감지, 노력 저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거는 징후 파악 또는 상담 이 정도.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생 스스로 신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떠나서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 또는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아마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약간의 낌새라고 하나요? 뭔가 조금 행동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인지가 되면은 바로 신고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하셔도 좋아요. 웬만한 담임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 다 알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학교폭력 사안으로 그래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친구가 밤늦게 못 자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지, 감지, 노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심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그 다음에 뭐 학교폭력 전담기구 뭐 대책심의위원회 그거는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신고를 하셨으면은 거기에서 경위를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아마 학교에서 물어볼 거예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은 뭐 축소, 은폐 또는 과장 절대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설령 본 게 오해였다 할지라도 본 거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는 전담 기구에서 판단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본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선생님께서 내 수업 시간에 그랬으니까 내가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다. 야, 너 둘이 그냥 화해해. 성급한 화해 종용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그냥 가차없이 학교 쪽에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왜 성급한 화해 종용을 금지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사안 조사를 하실 때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란 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관련 학생이에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라는 거는 전담 기구에서 사안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피해자, 누가 가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너가 피해자야, 너가 가해자야 라고 말했다가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관련 학생, 교사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관련 학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 학교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사안의 정도도 굉장히 커요. 이 친구들이 문화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더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일 필요는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학교에다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상당한 전문성을 있는 교사 선생님이 하세요. 웬만하면 교무부장님이 하시고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또 관계가 있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 그리고 전담기구의 위원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정말 선생님들은 신고만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아까 왜 성급한 화해 종용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학생을 괴롭히고 따돌리고 친구 물건 훔친다. 학교폭력이죠.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결국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나가죠. 근데 만약에 학교 규칙을 위반해요.
수업 시간에 담배 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라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나왔어요. 강사 선생님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주 배경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저럴 때는 학교마다 생활교육위원회가 있어요. 옛날로 치면 선도위원회예요.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 저 학생이 엎드려가지고 저기 선생님처럼 핸드폰만 하고 계세요. 교육활동 침해세요. 네, 이러면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회의를 열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게 어느 위원회에 신고해야 돼요? 이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담당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이 사안이 이거다, 저거다, 요거다 넣어가지고 각각 위원회를 열 거고요. 어쨌거나 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위원회를 열수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이게 여기를 열지를 그 전에 미리 담임 선생님이 파악을 해서 열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담당자인 선생님과 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을 하시다가 강사님이 수업 중에 학생이 떠들어가지고 또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좋았을 텐데 마침 그때 옆에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세요. 교장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막 말해요. 굉장히 제가 난감합니다. 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러겠죠. 아니 우부정한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도 어쨌거나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가장 베스트는 담당자인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